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제가 얼마 전 그 듀얼 모니터용 화이트 사무용 PC 4대 제작 과정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 구매하셨던 분의 지인분을 위한 PC 제작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전에도 정말 선한 에너지를 나누어 주실 줄 아시는 아주 소중한 고객님이셨는데 지인분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정말 좋으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인분께서 그 가정에서 사용하실 풀세트 구성입니다. 뭐 모니터와 키보드, 그 다음에 마우스, 사운드바는 제가 업체에서 직배송으로 먼저 출고를 해드렸고 오늘은 테스트를 마치고 상품 본체를 오늘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화이트 색상의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아주 빠릿한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무용 PC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지금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은 여성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주 설명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상품 포장이 다 끝난 상태인데요. 아마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상품도 제가 꼼꼼하게 잘 포장을 하였습니다. 아마 내부도 한번 보시게 되면 포장 진짜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위에 보시게 되면 일단 눈에 띄는 거는 다 파손주의죠. 혹시라도 진짜 파손이 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손을 택배라던가 여러 이제 사람들의 손이 타게 될 텐데 그때 좀 주의 좀 해달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제가 다 잘 붙여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배 기사 분들이 이제 본체를 들을 때 손잡이가 없으면 어디를 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눕혀서 들고 쾅쾅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드리게 되면 이분들도 이거를 통해서 이제 본체를 이제 들고 하시니까 아마 안전하게 배송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받으실 때는 이렇게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 뭐 가위라던가 뭐 칼로 떼시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시게 되면 위 상단을 여시게 되면 이렇게 꾸민걸 PC를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하는 봉투가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장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는 제 편지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PC 사용을 할 때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번호를 다 매겨놨어요. 그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제가 이따가도 아주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게 되면 PC 전원 파워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새까만 게. 원래는 제가 PC 내부에다가 이제 뾱뾱이라고 하죠. 이거를 감아가지고 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분이기 때문에 케이스의 나사를 풀고 여는 것도 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조금 포장에 좀 신경을 쓰고 이거 파워 케이블도 쉽게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외부에다가 제가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이 파워 케이블 버리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용하셔야 되니까 쉽게 이렇게 빼실 수 있도록 제가 잘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빼시게 되면 이렇게 뾱뾱이가 상당히 많이 감겨져 있어요. 요거 다 제거하시고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연결하셔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내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PC를 살 때 다 완제품 위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완제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작이 되는지는 우리들은 모르는 부분이 될 텐데 꾸민거 PC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PC에 제 그 견적을 드릴 때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 정말로 딱 맞는 진짜 맞춤옷 같은 PC 제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조립 과정 역시도 하나하나 소홀하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세심하게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도착을 했고요. 꾸민걸 PC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견적을 짤 때 제가 만약에 재고 상품이 있다. 그렇게 되면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돼서 폭넓은 시야의 견적 작성이 좀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물건이 소진되면 모르겠지만 좀 있다, 좀 재고로 남아있다. 그렇게 되면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보장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님께서 결제를 해주신 그 다음부터 이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품 이제 부품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무상 AS 기간도 하나씩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기억하셨다가 제가 견적서에서도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혹여나 급하게 다른 곳에서 AS를 받으실 일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부품이 고장났다. 부품을 교체를 하시는 것보다 무상 AS 기간이 남아 있으니 AS 대행으로 진행해달라고 하시면 소위 말해서 돈 굳는다고 하죠. 좀 저렴하게 이제 AS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PU는 라이젠 5500GT입니다. 요즘에 진짜 SSD 가격과 메모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가지고 사무용 PC를 어떻게 구성하려고 할 때 지금 되게 좋은 대안이 뭐냐면 DDR4 기반에다가 이제 AM4 소켓을 사용한 CPU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아주 좋은 선택지로 받고 있는데, 사무용 PC 정말로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별도의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어서 요즘에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비싸죠. 뭐 막 50만 PC 한 대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게 허다한데, 얘로서도 충분하게 사무용 PC로서는 진짜 손색 없는 성능을 갖고 있는 CPU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요. 어, 많이 부품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진짜 AS 기간이라던가 이런 거 보장이 안 되는 뭐 해외 직구 상품은 일체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정식 유통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 뭐 이거 기본적인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롱런하고 있는 CPU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 없이도 웬간한 2D 작업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성능 좋은 CPU입니다.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비싸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해외에서 올라오는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꾸미거 PC는 좋은 제품만 선택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에센코어 제품이고요. DDR4 3200짜리 8기가짜리 두 개를 구성해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 있고요. 요즘처럼 그 메모리 가격이 비싼 시국에는 뭐 AS 기간이 1년짜리, 3년짜리 이것보다는 제품의 안정성과 제품의 신뢰성이 보장된 제품 안에서 AS 기간이 무조건 긴 걸로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제품은 아시죠?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아주 성능과 안정성, 호환성 좋은 메모리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입니다. 이렇게 유통사 스티커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SSD 이것도 굉장히 비싸죠. 일단 무상 AS 기간부터 알려드리게 되면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D램이 장착되어 있는 SSD입니다. D램 아시죠? 전반적인 SSD의 안정성과 성능을 대변해주는 부품이기도 합니다. D램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만약에 동일한 가격이다 그러면 D램이 들어간 걸로 무조건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요즘 비싸죠. SSD 가격도. 자, 이 제품 무상 AS 기간 5년이고요. 이것도 제가 한두 개를 판매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안정성이라든가 성능 다 만족스러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SSD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품 선정할 때 정말 까다로운 시선으로 제가 하나씩 선정을 하고 있고, 그 까다로운 시선을 딱 충족할 수 있는 SSD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정격 600W 제품입니다. 파워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파워의 역할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콘센트는 교류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여러 가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85% 이상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파워가 와트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때 이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전격 600W로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한번 사놓고 파워 교체 없이 그냥 쭉 쓰시는 그 제 작은 바람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건 500W와 600W의 가격 차이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왕 사시는 거 600W로 그냥 6년 동안 문제없이 오랫동안 잘 사용하시고자 하는 제 바람을 넣어서 제가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파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닉스의 시그니처죠. 빨간색 딱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에즈락 제품이고요. A520M HDV입니다. 이 고객님께서는 모니터도 두 대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화이트 색상인데 LG 제품인데요. 그랑도 이제 호환성을 제가 다 맞춰봐서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고, 이 제품도 굉장히 안정성이라던가 아주 기본기가 아주 튼실한 메인보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을 합니다. SSD를 먼저 장착을 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수평 잘 맞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조립하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고객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지인분을 직접적으로 뵙지는 못했지만은 이 지인분을 소개시켜 주신 그 고객님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분을 또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아주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PC를 구매했는데 또 어느 정도 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격적인 부분도 제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조율을 해드려서 이 받으시는 분도 정말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PU의 정품 쿨러 가이드를 제거하고 CPU를 장착하였습니다. 라이젠 5500 G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정품 쿨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까지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이트 색상이고요. 아주 깔끔한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케이스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샤시라고 하죠. 그 철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른 케이스보다는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성이고 좀 묵직한 느낌을 줘서 저는 이 케이스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또 색상도 또 화이트도 있어서 한번 예전에 4대 이제 출고를 했을 때 고객님께도 보여드렸는데 괜찮다고 또 흡족해 하셨었고, 아마 이분도 아마 이 케이스 보시고 아주 깔끔함에 아주 흡족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화이트로 구성을 해드렸어요. 모니터도 화이트, 키보드, 마우스까지 싹 다 화이트로 해드렸고, 사운드바까지도 화이트로 해드렸으니까 아마 다 일단은 다 뭐 하모니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구성입니다. 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자, 메인보드 고정핀도 장착을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메인보드 고정핀의 역할은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지지, 혹은 무거운 그래픽카드의 또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죠. 24핀 파워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케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 헤더를 연결할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의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의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메인보드에 구멍이 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나사를 체결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케이스 한번 열어보시게 되면 가장 흔하게 빠져 있는 경우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사들이. 저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세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 의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하게 됩니다. 비품 스피커는 PC에 이상 증상이 있었을 때, 비품의 패턴으로 그 이상 부품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보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삐삐삐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아니면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씩 비품의 패턴은 다르긴 하지만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한 번 하고 삑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의사도 우리 처음에 배 아프거나 뭐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에 간다 그러면은 청진기를 대보잖아요.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메인보드랑 이제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 헤더 있는 거를 다 연결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까지 연결해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에서는 제가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까만색 박스를 열었을 때 까만색이 나왔던 거는 이쪽 부분, 이 상단 여기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는 요 보이시죠? 파란 그 보라색이랑 초록색 이 옆에 USB 2개에다가 꽂아 주시면 되시고, 모니터가 문제가 있는데요. 모니터 LG 모니터가 2개가 가는데 2개 다 열어보시게 되면 HDMI 요걸로 돼 있어요. 요걸로 돼 있는데 이게 꽂아지는 부분이 뒤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니터 한 대는 사용을 못하게 되는 꼴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케이블도 하나를 보내드렸습니다. 케이블도 이 케이블 유심히 봐주세요. 자, 케이블을 여시게 되면 하나는 이렇게 HDMI고요. 하나는 이렇게 널찍하게 생긴 DVI라고 합니다. DVI로 되어 있는데 이 널찍한 부분을 이쪽 부분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시고 하나는 모니터에다가 갖다가 꽂아 주시게 되면 듀얼 모니터를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에 있는 걸로 다 이용하시려고 하면 뭐야 안 맞잖아, 뭐야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다 선을 보내드렸으니까 이 선으로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인터넷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매뉴얼 드렸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 다 조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모니터 그 화면과 패널이죠. 패널과 그 모가지 밑 받침대를 이제 고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드라이버로 고정이 되니까 아마 설명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여성분도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안에 뭐 스티로폼이라든가 이런 거, 모니터 아답터 막 이런 거 다 들어있는데 바로 버리지 마시고 나사 있는지 확인. 아답터 빼시고 또 케이블까지 빼시고 모니터 케이블 하나는 안 쓰게 되겠죠. HDMI는 그거는 한번 뒀다가 나중에 필요시에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혹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바로 와가지고 알맹이만 빼놓고 박스를 다 버렸어. 근데 요즘에 어때요? 밖에다가 박스 내놓으면 금세 없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사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모니터 조립까지 완료가 되고 모니터 PC까지 다 켜서 모니터 화면이 다 출력된 걸 확인하시고 박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업체에서 출고 전 마지막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까지 떴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비자가 이제 알아서 하시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꾸민거 PC는 여기서부터 2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뭐 정성스럽게 만들고 뭐 세심하게 만들었고 뭐 또 이거를 제작을 의뢰해 주신 분을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말뿐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고 나서 또 제가 제작한 PC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도 불량 테스트입니다. 불량 테스트. 그리고 이제 출고하는 시점에서의 가장 안정성 좋고 성능이 좋은 상태로 출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맞게끔 다 나오고 있고요. 라이젠 5500 GT, 그 다음에 뭐 메모리의 클럭도 정상적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이 3.50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니까 3.50은 보니까는 2024년도 5월 13일에 올라온 건데 지금 최신 버전이 2025년 10월 9일 날에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설명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나오고 있죠. 뭔가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픽스, 그러니까 수정하기 위해서 나왔거나 아니면 현 시점에서의 안정성 혹은 뭐 성능, 뭐 저하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된 이슈들을 이제 수정 보완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실 때는 제조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 얘기하니까는 얼마 전에 본 갑자기 제목이 제가 모르고 본 영화인데 유해진 나오고 유지태 나오는 아무튼 지금 1000만이 넘은 영화가 있는데 거기도 뭐 강 어쩌고저쩌고 뭐 나오죠. 갑자기 그냥 떠올라서 그냥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랑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이긴 하지만 왜 그러한 얘기를 했냐. 실패하게 되면은 컴퓨터를 켜도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벽돌 증상, 그러니까 브릭스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사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에다가 각 제조사별로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다 올려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보고 잘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또 건너가게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나는 정말 달걀 한 판에 깨진 달걀 하나를 숨겨놨다. 한번 찾아보세요가 아니라 올바른 달걀을 고르세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달걀을 고르세요. 해서 골랐는데 나는 깨진 달걀을 고른다. 혹은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는데 엄한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나는 정말 똥손이다. 뭐 이러신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분, 뭐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있죠. 그분께 한번 여쭤보시고 그래도 없다.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는 지금 타 업체에 바이오스 PC 제작을 의뢰를 해놨다. 그렇게 되면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진행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추후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추가금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걸 말씀해 하시지 않으시면 알아서 이걸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최신화를 해서 보내주는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극히 많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도 불량 테스트. 먼저 내장 GPU 있는 부분에다가 제가 한번 부하를 줘서 GPU에 대한 온도라던가 CPU 온도랑 직결되는 부분이죠. 그 온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성능에 맞는 점수를 뽑아주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주는 거죠. CPU에 한번 100%,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100% 나오죠. 100% 한번 부하를 줘서
CPU에 대한 온도 체크를 한번 하고 있고요. CPU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정말로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먼저 성능을 제한시키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을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합니다. CPU 온도가 너무 높아지고 있어. 쿨러는 분명히 돌고 있는데 쿨러로서는 도저히 커버가 안 돼. 그러면 인위적으로 성능을 낮춰서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 그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 기능이 발동된다. 그러면 제 성능을 다 활용을 못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높은 온도가 오랜 시간 유지가 된다. 그러면 메인보드라든가 CPU 이쪽 부분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CPU 온도를 제가 진짜 아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39도. 아주 착한 온도죠. 그냥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OCC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테스트라든가 이런 거를 분명히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도 하면서 제가 다른 작업하면서 하나씩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D, 제가 아까도 많이 칭찬을 했었던 SSD인데 쓰기 속도, 리드 속도, 라이트 속도 아주 굉장히 만족스러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제 루틴입니다. 제가 21년 동안 제가 지켜온 똥꼬집 같은 루틴이라, 제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제가 스스로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 제가 했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도 저한테 이제 제작 의뢰를 해주시고 배송일이 언제요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빠르면 오늘, 늦어도 혹시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제가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100개의 다이아몬드 중에는 불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걸러내는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량이 나왔다 그러면은 출고 스톱이겠죠. 저는 그렇게 하는 업체이고 제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러니까 발 뻗고 편하게 못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듀얼 모니터를 이용하시기 때문에 또 듀얼 모니터까지도 또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는지도 이것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당연한 거겠죠. 당연히 새 거니까 되겠지. 저는 그런 거는 믿지를 않아요. 제가 스스로 보고 한 번씩 해보고 제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는 하시지만, 이래야 제가 그냥 제 스스로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다 진행을 해서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출고가 된 시점이에요. 그것도 빠른 그 배송으로 제가 해드렸으니까 진짜 아마 빠르면 내일이면은 아마 받으실 텐데, 진짜 아까 제가 영상 초반부터 박스 포장 어떻게 제거하는지도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지인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 소개해 주신 분을 통해서 진짜 그 가정에서 사용하실 그 사무용 PC를 구하신다 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또 세심하게 조립을 하고 또 안정성 테스트도 통과를 해서 제가 출고를 해드렸습니다. 이 PC 받으시고 또 하시는 그 업무라던가 이런 거에서 아주 진짜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기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PC로 하여금 진짜 고장이 안 나고 정말로 오래오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진짜 빠릿빠릿한 사무용 PC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라이젠 5500 GT 기반의 사무용 PC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테크트리 그 부품 라인업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한번 궁합이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참고해서 한번 조립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